네, 돈이 되는 뉴스 시간인데요. 홍선혜 씨, 농협 인터넷 뱅킹 장애 이런 자막이 들어왔네요. 네. 네,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에 장애가 생겨서 현재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은 전산 시스템 자정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 연휴 기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놀란 가슴을 겪었던 그런 고객들이라서 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좀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카드 사태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는데 또 인터넷 뱅킹 장애가 있어서 금융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됩니다. 돈이 되는 뉴스는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속에 돈이 되는 기업을 찾자.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중국 춘절 수혜주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 춘절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 이제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한번 리뷰할까요? 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일까요? 예, 지지난주. 지난주에는 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긴급 상황 점검을 좀 했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한 발 빠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먼 미래, 그렇게 멀다고 해서 한 달 이내에 이슈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설 명절과 함께 중국에서는 춘절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으로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유통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탑픽 종목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지난주 그러니까 설 명절 바로 전날이죠. 그날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데 아직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춘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 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다음 주 동계올림픽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여객 수요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화물 수요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차트 잠깐 보시면서 전략에 대한 부분 잠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죠. 네. 차트를 보시면 대한항공의 차트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 상승이 있었지만은 좀 이슈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 정도. 그때 전략에서도 일주 정도 모아가는 전략을 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휴 바로 전날 급등하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합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같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 아직도 진행 중이자 그래서 보면은 위에 37,000원에서 8,000원의 갭의 저항은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 상태가 다시 일어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세장에서도 항공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주목하십니까? 네, 먼저 뉴스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 명절 동안에 저도 주식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해외 증시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기운이 좀 다운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내용을 보면서 종목이 중요한 장세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뽑아온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총량 참여 기업을 선정을 할 건데요.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뉴스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의 뉴스가 또 하나 있더군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억 3,300톤 감축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는 2020년도까지 로드맵이 확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산업, 건물, 수송 등 7대 부문에 대해서 감축량이 설정되었다라는 뉴스로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게 뭐냐? 거래소가 생겼다. 아이디어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 아직 시중에 많이 나오진 않은 내용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된 내용인데요. 설 연휴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1월 28일 발표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북강변을 출퇴근하면서 보니까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도 그렇지만은 밖에서도 기침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즉, 이 환경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도 지금 그동안 미루어졌던 환경 정책이
급작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그리고 환경부에서 1월 28일 연휴 바로 전날이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설 명절 바로 나타난 부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 그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요. 1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1월 28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의 계획이 하나씩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기본 원칙 그리고 계획 기간별 운영 방향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국내 산업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잠깐 화면으로 보시죠. 2015년 바로 내년부터 2025년 10년 단위의 아주 큰 중장기적인 국가의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15년에서 17년에서는요. 거래자 안착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18년에서 20년까지는 상당 수준 감축을 하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상당히 규제가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얘기 같지만은요. 올해부터 이 세부 시행안이 일정 부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에 대해서 2014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이것은 올 6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6월 할당 계획을 통해서 배출권 총량 그리고 각 산업 업종별로 할당량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일정 규모 이상인 즉 배출량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상당한 규제가 가해질 것 같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인해서 10월 달부터는 업체별 배출권이 할당돼서 내년부터는 거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환경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었나 잠깐 보시면서 제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2020년도까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8일 지난 1월 28일 확정 발표가 되었는데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7억 7,600만 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산업별로 보면은요. 7개 부문별로 감축을 정책을 내놓는데요. 이행수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수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규제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역시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이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 보시면요. 18.5%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수송 분야가 제일 크네요. 예,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시멘트 상당히 이 배출권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죠. 예,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수출 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이라든가 시멘트 제조업 등 민간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권에 대한 무상 할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당 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18.5% 감축, 그리고 수송에는 34%, 건물 27% 등 감축의 기본 계획을 골자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온실가스 거래, 주식 거래소에서는 주식 실물이 오가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 어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 은, 원유가 이제 판매되는데 온실가스가 거래됩니다. 온실가스는 어디서
채취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이제 정부가 가스를 줄이라고 할당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A 기업에는 올해 100만 톤까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 톤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이게 남지요? 이거를 팔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는 공장을 가동이 잘 돼서 많이 돌려서 10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된다. 그러면 100만 톤을 넘는 거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데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정들을 보면 네. 2015년, 17년, 18년, 20년, 2025년까지 조금 먼 얘기 아닌가요? 그거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 6월부터 세부적인 시행 내역은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 장외라든가 거래소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네. 여기에서 거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내용이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래가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서 좀 많이 지금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요.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활성화가 되고 이 규제가 된다라면은 이 거래 활성화와 더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상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련해서 산업군, 기업군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간략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오늘 잡아봤는데요. 먼저 관련 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저감 장치 생산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 기업으로 몇 종목 뽑아봤습니다. LG 상사,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세종공업, 에코에너지, 휴캠스, 후성, 그리고 KC코트렐, 에코프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 있죠. 휴캠스라든가 후성, 그리고 한소홈데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배출권 관련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 그리고 서브 종목으로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예. 오늘의 탑픽 종목은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홈데코, 한솔그룹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인테리어 건축 자재를 생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리모델링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는 수직 증축 등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호재로 좀 많이 상승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상승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익산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목재를 가지고 스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뒷받침되는 수급 내용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름에 좀 한동안 이렇게 좀 옆으로 기는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9월 달부터 1차 상승, 그리고 2달 동안 쉬고요. 그리고 한 달 또 올라가고 또 2달을 쉬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하단부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예, 지금 그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의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네. 향후에도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휴캠스도 더불어서 서브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이야기 사실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아직까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향후에 이제 있을 수 있는 환경의 변화죠. 그 내용과 함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동부증권 이서구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